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어느덧 10강으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9강까지 재밌게 잘 하셨죠? 이제 10강도 여러분들 힘차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무늬 문자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무늬, 뭐의 무늬다. 무늬는 뭐냐? 예전에 무늬를 어떻게 새겼을까요? 무늬를 주로 물론 문신도 새기긴 했지만, 이런 천에 주로 새겼죠. 천에 자수를 놔서, 수를 놔서 주로 새겼는데,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에 실사자. 이 자수, 수를 놔서 무늬를 떴으니까는 이렇게 실사를 썼고요. 문자는 그럴 문자. 이 문신도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문자를 이렇게 쓰고요. 수는 뭐냐? 이 실로 새겼다. 무늬를 옷에다가 천에다가 그렇게 해서 실사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늬 문자다. 이거는 훈업으로도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딱 보시고, 문자네. 일단 문자 쓰시고, 실이니까는 실 관련된 게 그래, 실로 좀 무늬를 새겼다고 그랬지. 그렇게 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양, 지문 아시죠? 그리고 파문을 일으켰다. 뭐 그러죠. 어디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 무늬 문자 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자요. 말문자는 뭐냐? 이게 장대 끝에 걸어놓은 세 가지 깃발을 나타낸다 그래요. 세 가지 깃발을. 깃발 모양 같나요? 장대에 이렇게 말문자 이렇게 쓰는데요. 이 장대에 새겨놓은 깃발이라고 그래요. 이게 깃발.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여기 장대고요. 그렇게 해서 깃발 세 개인데 근데 왜 말문이었을까요? 여기서 음을 빌려서 썼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 장대에 깃발 세 개를 썼는데, 깃발에 뭐가 쓰여져 있느냐?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겠죠? 깃발로. 이제 이 타 민족들한테, 여기 우리나라니까는 이 땅, 금발리면 죽어, 뭐 이러듯이 넘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말하라, 넘어지 말아라. 말물. 금지의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말물자라는 거. 쓴다는 거. 깃발 3개. 깃발 3개는 너네 넘어오면 안 돼. 죽어. 뭐 이렇게 썼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수는 이 덮어 쓴 거예요. 덮어 쓴 부수. 이렇게. 여기에 이거 2개죠? 그렇게 해서 덮어 쓴 이게 부수고요. 그래서 물론이지. of course. 할 때 물론 쓰고요. 물망초. 나를 잊지 마라. 그러죠? 물망초 할 때도 이 물자를 쓴다는 거. 아시겠죠? 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천재니까요. 그쵸? 천재니까 다 아실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할 미자인데요. 미혹하다. 여기서는 갈래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갈래길이 너무 많으면 어디로 갈지 막 헷갈리잖아요. 길 진짜 삼거리에서도 이거 어디로 갈지. 갈림길도 헷갈리는데, 이거는 길이 막 8가지. 십자가 길이 있는데, 여기 또 여기도 길 있죠, 여기도 길 있죠, 여기도 길 있죠, 여기도 길이 8가지야. 이거 뭐 어디로 가요, 도대체? 도저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미혹한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진짜 솔직히 갈래길도 난 헷갈려 죽겠는데, 이게 무슨 8가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미혹한 거죠. 이게 가다는 의미고요. 책받침, 간다, 동작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미자가 쌀미자, 쌀이 미혹하다 이건 아니고요. 이 갈림길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8가지 길.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어딘지. 미혹하다, 헷갈린다. 그렇게 해서 미혹할 미자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간다는 의미니까 여기 이 책받침의 부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책받침의 부수다, 미혹하다. 그래서 혼미하다. 미혹이 어딘가에 헐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혼미하다.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뭐 그러죠. 그리고 미로. 이렇게 미로 찾기 그런 거 연필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미신. 여러분, 미신을 믿으시나요? 돈을 믿습니까? 미신을 믿습니까? 아무튼, 네. 그때도 쓴다는 거. 미혹할 미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꼬리 미자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건 되게 저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외우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밑자가 뭐냐? 꼬리에 주로 뭐가 많이 달려있어요, 애들. 꼬리에. 방울은 아니고요. 털이 달려있죠, 털이 막. 꼬리 긴 그런 짐승들이요. 그렇게 해서 털모를 쓰고요. 털모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주검시자를 써요. 뭐 주검에 털 달리면 이게 뭐 꼬리냐, 그게 아니라 이 주검시가 동물의 그 뒤태, 동물의 뒤태라고 그러니까 좀 웃긴데 뒤태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뒤태가 이렇게 하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리 있고 뭐 발 여기 있고 여기 글자하고 겹치는데, 그런데 여기 뒤태 여기 꼬리가 있잖아요. 이 동물에요. 그거를 본뜬 거예요. 요 자를 따가지고 그래 뒤태를 이렇게 쓰자. 그러고 여기 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뒤에 그래가지고 털모를 해서 이게 꼬리 밑자라는 거 아시겠죠? 꼬리 밑자를 이렇게 쓴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 상급에서 벗어나시면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동물의 뒤태라고 그랬죠? 동물의 뒤태입니다. 뒤태인데 여기서 막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온다. 뒤태에서. 그럼 뭐겠어요? 뒤태에서 물이 나와. 오줌, 그쵸? 오줌. 뒤태에서 물이 나오니까 오줌. 오줌 요자 이렇게 써요. 당뇨병이나 뭐 비뇨기과들 요자. 어렵지 않죠? 이게 3급은 아닌데 하나도 안 어렵죠. 그리고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막 그 쌀 같은 게 막 나요. 쌀이 막 쌀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온다. 뭔가가 이렇게 된 거 있죠? 지금 뭐 식사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물 대신에 쌀을 넣었다. 그러면은 분자입니다. 시자예요. 제가 또 헷갈려요. 시자예요. 그래가지고 응은 아시죠? 뭔지 그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되게 쉽죠? 이게 동물의 뒤태다. 그래서 동물의 뒤태에 뭐가 털이 많이 달린 게 뭐냐? 꼬리다. 그래서 꼬리미고 뒤태에서 물 나온다. 물이 뭐냐? 오줌. 쌀이 나온다? 네. 좀 지저분해졌는데 한자가 네. 재밌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아마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네. 이거는 아마 다른 단종한테 이거 기억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 시가 주검이 아니라 동물의 뒤태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꼬리 밑자의 부수는 당연히 털모겠죠? 털이 많이 달렸다고 했으니까. 털모가 아니네요. 뒤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꼬리미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털모인 줄 알았어요.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뒤태가 무슨 거? 뒤태가 중요하죠 지금. 뒤태. 그래서 이 꼬리 모양 뒤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하니까 헷갈렸어요. 뒤태가 부수고 이렇게 해서 삼이 뱀꼬리, 미행 막 뒤 밟는 거죠. 어미, 말미, 용두, 삼이 뭐 할 때 이 밑자를 쓴다는 거. 꼭 뒤태다 기억하세요? 저도 헷갈렸는데 뒤태가 부수다. 예. 잊어버리시지 말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인데요. 여러분 눈썹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썹. 저만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 눈 위에 있잖아요. 눈 위에 눈썹 모양을 이렇게 그렸죠. 이게 그 주검시랑 똑같으면은 뭐 뒤태 가기도 하고 뒤태 눈 달리지도 않았잖아요. 징그러. 뒤태 눈 달리고 징그러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뒤태가 아니다. 이거는 그 털이다. 털 중에 하나는 털 모양을 이렇게 한 거고요. 눈썹 미. 그래서 부수는 눈 목자 안에 있는 게 부수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간, 백미 아시죠? 짱. 그 옛날에 마리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형제 중에서 제일 기량이 뛰어났대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눈썹이 하얘었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따온 말. 백미는 뛰어나다. 형제 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을 밑자인데요. 작을 밑자는 뭐가 작냐? 이거는 막 비교까지 해줬어요. 한자 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비교까지 해줬는데 보시면요 이렇게 길이 있고요. 길이 있고 제가 다 쓸게요.
쓰고 설명드릴게요. 길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손이라고 했죠. 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하나고요. 이게 그 막대기나 제가 무기 그 부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갖은 동물원을 칠 복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무기로 하기도 하고요. 그 막대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에 비교해보세요. 그 산에 그 많은 나무와 그 웅장한 그거에 비하면은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작아요. 그쵸? 진짜. 더 과장하면 이 우주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의 그 먼지만 못하죠. 그만큼 아주 작은 존재인데 이 산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그 거리에서 이거 하나 들고 있는 게 이 산에 갖다 놔봐라, 너가. 얼마나 그 작은 존재니, 작다. 거기에서 나온 한자예요. 이건 뭐 저만의 설명이고요. 더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작은 미, 작다. 그럴 때 이렇게 쓰입니다. 작은 미자. 그래서 미세, 미천, 뭐 희미하다, 막 어렴풋한 거죠. 그런 거고요. 미소, 막 이런 게 미소가 아니죠. 그냥 슬쩍 싹 씌우는 거. 뭐 모나리자의 미소 이런 거. 미약하다, 미양, 아주 적은 소량이죠. 작은 양. 그런 때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작을 미자라는 거. 제가 동그라미 너무 많이 써서 부수가 헷갈리실 텐데 부수는 이겁니다. 길을 나타내요. 이 왼쪽이 부수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부수가 아닙니다. 이건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이게 부수라는 거. 부인명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산까지 막 들먹이면서 너는 얼마나 작은지 알아? 이만큼 작은 존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자 끝나고 민자인데요. 민첩하다. 사람 민첩한 거는 손이 좀 민첩해야겠죠. 손이 빨라야 뭐 일도 많이 하고 사람이 뭐 부리기도 쉽고 하니까 민첩한 게 손을 나타내서 손을 용서하면 이게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요걸 나타내는데 손이 이게 뭐냐, 왼쪽에는 이 매형 맥자를 써서 썼는데 이게 뭘 뜻하냐, 이게 뭐 음으로 써서 그렇게 민첩하다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여자가 머리 손질하는 걸 나타낸다고 그래요. 이게 그 여성의 유방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어미 모자가. 그렇게 해서 여성이 머리 손질을 하는데 이막 분주하게 손으로 막 바쁘게 빨리빨리 민첩하게 지금 한참 그 잔치 바빠 죽겠는데 머리 손질 그냥 느긋하게 하고 나가면 다 화장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민첩할 민자 그렇게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매양 매자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사람이 손을 민첩하게 그렇게 빨리빨리 행동해야 한다. 뭐 민첩하게 안 하면 굶어 죽겠죠. 옛날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돈도 벌고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세 가지 그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손도 되지만은 이게 매질한다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라서 매질을 하니까는 그 매질을 하면은 그 독촉을 하죠. 막 매질하면서 야 임마 좀 천천히 느긋하게 임마 쉬면서 해 뭐 이러면서 때리나요? 야 임마 빨리 해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독촉을 하고 막 이러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민첩하게 빨리 해라고 그래서 때리는 거. 그런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를 택일하셔서 외우기 쉬우신 걸로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뜻은 민첩한 민첩하는 거는 손이 민첩하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이게 부수다.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민하다. 나 예민해 막 이러죠. 꼭 이렇게 넘기면서 예민해 막 이러는데 네. 아니 저는 아니고 저는 뭐 넘길 머리도 없고 민감하다, 과민 할 때 이런 민자를 씁니다. 그럼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민망한 민자. 민망하다. 그럼 어디서 민망하세요? 민망할 때. 민망해 막 이러면서 어디를 민망해 하시죠? 어디가 민망한 게 아니라 민망하다는 걸 어디서 느끼세요?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마음에서 민망하다를 느끼는 거니까는 민망한 민자는 이렇게 마음 이게 부수입니다. 그래서 민망하다 하고요. 오른쪽은 민자가 민자예요. 민시성 아시죠? 뭐 민영환 그 옛날 독립투사 그런 분이나 민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 민자를 써요. 성이. 그래서 합쳐서 민망한 민자.
민망한 거는 어디로 느끼냐? 마음으로 느낀다. 이렇게 해서 마음심을 부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연민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 민자가 잘 안 쓰여요. 뭐 민망하다 할 때는 쓰고요. 이렇게 연민 할 때 이 민자를 씁니다. 민망할 민자. 민망함은 어디로 느끼냐? 마음으로 느낀다. 이렇게 하시면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밀자 보시겠습니다. 밀자, 밀이 두 가지인데요. 3급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꿀밀자, 꿀은 뭐가 주로 많이 먹어요? 사람이 많이 먹죠. 사람이 많이 먹는데 누가 그냥 열심히 날르면 그냥 저희는 그냥 벌칙만 빼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하는 놈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는데 꿀이 그래서 주로 벌이 주로 먹으니까 벌은 뭐죠? 곤충, 벌레죠? 벌레 축자를 써주고요. 위에는 이 벌집. 이게 좀 벌집 모양 같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막 다닥다닥 이런 벌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고 이게 밀이면서 이게 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도 본다고요. 여러분들 벌집 보면 어떠세요? 막 징그럽지 않나요? 저 아시는 선생님은 막 그 벌집만 봐도 막 소름이 돋고 막 그런 있잖아요. 막 깨도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보면 막 징그럽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벌집 모양이다. 아니면은 이게 필자니까 이 전체가 밀자잖아요. 그래서 그 음을 본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벌집을 주로 드시죠. 벌집에 있는 거. 벌을 그냥 드시나요? 벌을? 그러시진 않죠. 그러다가 혀 찔리십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부수는 꿀밀자, 이 벌이 부수라는 거. 그러니까 꿀 드실 때 그 벌의 고마움을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그리고 얘네가 부수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도록, 그래서 복밀, 밀어, 뭐 밀봉할 때, 밀월여행, 그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신혼여행, 그렇게 쓰이고요. 이제 다음에 비읍, 또 비읍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음 중 6번째 자음. 여러분 5번째 자음을 이제 끝냈어요. 5가지 자음을 넘고 6번째 자음에 입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133자 7.3% 정도 차지하네요. 별로 많이 안 차지하네요. 6번째로 많은 자음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될 박자, 배된다. 배는 어디서 다니죠? 배가? 바다, 그쵸? 그러면 바다의 성질은 액체, 삼수변. 근데 배될 박자는 백자를 써요, 백자. 백자가 소리의 의미도 있지만은 소리 박 비슷하잖아요. 그렇게도 되지만은 이 백자가 좀 이 뭐라 그러죠? 다가오는 거,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배될 박자. 배를 된다는 건 어디에 돼요? 육지에 되잖아요. 항구에. 그러니까 항구에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가까워져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배될 박자, 민박, 외박, 뭐 단박, 숙박 할 때도 이 박자, 머무를 박자도 이 박자거든요. 배만 되는 게 아니라 배 되니까 머무르잖아요. 됐다가 막 바로 나가나요? 아니죠. 됐다가 뭐 며칠 있다가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박자가 그렇게 쓰이고요. 뭐 몇 박 며칠 할 때도 이 박자를 써요. 뭐 1박 2일 할 때도 1박 할 때 이 박자 쓰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민박. 네. 민박 많이 해보셨나요? 전 많이 안 놀러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핍박할 박자를 보시겠습니다. 핍박할 박. 핍박한다는 것도 누구랑 가까이 가서 막 이렇게 졸르고 이러는 거 좀 멀찌감치서 야 너 좀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하죠. 핍박은 주로 가깝게 막 쬐면서 막 야 지금 해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러는데 핍박할 박자도 이 백자를 써요. 여기에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책받침의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죠. 뭐 가고 오고 뭐 핍박을 하고 여기서 핍박하는 건데 그래서 핍박할 박자 보시면 뭐 긴박하다 협박 야 너 좀 해 임마 막 이러면서 협박하죠. 막 협박할 때 이 박자 긴박 다급하고 절박한 사정 구박 극박 절박 박진감도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다가온다. 이 백자에는 다가온다는 느낌이 있다. 가까워진다. 그런 거를 여기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불 박자, 열다. 열다는 거는 여기서는 뭘 덮어 씌웠을 때 좀 두껍게 덮어 씌운 게 아니라 10개 덮어 씌운 걸 나타내요. 10개 덮어 씌웠다. 덮어 씌웠다는 거는 제가 뭐를 부스를 쓴다고 그랬죠? 덮는다 주로. 그쵸? 풀초를 부스를 쓴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풀초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무초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박자를 나타내고요. 부수는 이 풀을 10개 덮었다. 열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10개 덮었다. 이 물은 아무래도 이 물이 있는 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이 좀 옅어야 되죠. 얕아야 되죠. 옅은 게 아니라 얕아야지 그 위에 뭐 풀도 이렇게 뿌리 내려 자랄 수 있고 그러지. 여러분 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뭐 풀만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니까 물도 좀 얕고 이 덮인 이 식물도 좀 옅다. 덮인 게 옅다.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자는 이게 쓰면 박자로 많이 쓰여요.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그 널널 박자도 이걸 썼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네. 이 풀초. 그래서 박빙의 승부. 진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리고 박약. 굳세지 못하고 막 여린 거죠. 박약하다. 희박하다. 뭐 박복한. 이런 박복한 인생 뭐 이러죠. 박리담회. 그러니까 이익은 좀 적게 남긴 대신 많이 파는 거죠. 박리담회. 뭐 규모의 경제라고 전문용어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자 보시겠습니다. 돌이킬 반자. 돌이킨다. 돌이킨다는 게 여기서는 좀 주로 그 동작의 의미가 있어요. 돌이킨다. 돌이킨다. 위에 보시면 위에도 돌이킨다는 뜻인데 위에는 주로 반대한다. 그런 동작보다는 반대나 난 싫어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의미고요. 밑에 돌이킨다는 거는 동작. 반송도 직접 가서 반송을 해야지 뭐 그냥 집에서 반송 클릭만 누른다고 그냥 반송되는 건 아니죠. 반송 기사가 와서 또 가서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반자는 이렇게 책받침을 쓴다는 건 움직임이 있다. 반송, 반품할 때도 직접 뭐 왔다 갔다 하죠. 방송 기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백화점에 갔으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반품을 한다든지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납, 반환, 반품 다 움직임과 관련돼 있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배반할 반자인데요. 배반한다. 여러분들 중에 뭐 배반한 친구 보셨나요? 배반의 친구, 뭐 배반의 자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배반을 한다. 배반을 한다는 거는 둘 중에 주로 한 사람이 배반을 하지 않나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배반을 하지 둘 다 배반한다. 그럼 그 배반인가요? 물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둘 다 배반할 수도 있는데 주로 한 사람이 굳게 믿는데 한 사람이 그 배반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반이 배반합니다. 반쪽은 굳게 믿고 있는데 반쪽이 이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반이 배반했다. 반쪽을 믿는데 이게 배신 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반쪽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착하신 분들이라 친구들도 다 착하고 원래 유유상종 아닙니까? 여러분들 착하니까 친구들도 다 착하고 그러실 거예요.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반쪽이 배반한다 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배반할 반자 이거는 후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 반란, 반기, 반역자 뭐 하죠. 모반한다. 반란을 꾀할 때 배반, 반골, 반군할 때도 뭐 반군 테러 요새 많이 일어나는데 이 반자, 반은 주로 한쪽이 주로 배반한다. 그래서 배반할 반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음에 밥반자 보시겠습니다. 밥이면 밥이 뭐죠? 부수로? 그렇죠. 밥식자. 왼쪽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은 여기까지 보신 거, 이 돌이킬 반자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밥반자. 밥이 뭐냐? 먹고 이게 밥식이니까 이 부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뭐 반주, 술과 이렇게 곁들이는 거죠. 반주, 반정. 술과 곁들이는 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술이죠. 그리고 반정, 백반집 많이 아시죠? 맛집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 맛집을 몰라가지고 집에서만 먹는데. 그리고 잔반, 뭐 군대 같은 데 가면 잔반을 남기지 말죠. 그런데
그 동어 중복이죠. 잔반이 남긴 밥인데 남긴 밥을 남기지 말자 좀 이상하죠. 아무튼 군대에 그렇게 써있는데 그리고 다반사 보면은 일산 다반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 마시는 거랑 밥 먹는 거 같이 그냥 보통 평범한 일이다. 그래서 다반사를 이렇게 다가 차다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짝반짜 짝. 여러분들의 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짝 2호 누구죠? 짝은 주로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짝은. 이상한 거랑 짝 맺지 마시고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의 짝은 사람이고요. 그러고 보면 내 반쪽 막 이러죠. 사랑하는 내 반쪽은 어디 있을까? 아우 내 반쪽 일로 와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인데 반쪽이다 반. 이게 반반자거든요. 그 위에 보시면 반반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짝은 내 짝은 사람인데 내 반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죠? 이렇게 해서 동반, 수반, 반주할 때 그 짝으로 해서 반주를 하는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가지반, 일반반을 보실 텐데요. 일반반, 가지반 이거는 이렇게 제가 한자를 써드릴게요. 이게 뭐냐? 여러분 배를 타면 일반적으로 노를 갖고 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딱 탔어요. 근데 사공이 아무것도 안 해. 노도 안 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배는 막 이렇게 어디 막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아니 뭐 사공이 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배상만 챙기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를 들고 타잖아요. 사공이. 그러고 해서 져가지고 그 목적지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 이게 막대기라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나요? 그렇게 해서 무기도 되지만 막대기. 배 탈 때는 이 막대기, 노를 들고 타는 게 일반적인 거다. 일반 상식 아니냐.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반, 가지반. 요것만 따서 또 가지반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제반,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이게 부수는 아닙니다. 부수는 이 배선자가 부수라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소반, 반자를 보시겠습니다. 소반이 뭐냐면 쟁반이에요. 쟁반, 이렇게 그 밥상 같이 작은 밥상 같은. 그래서 밥상, 쟁반, 그럼 뭐죠? 그 뭐의 모양이죠? 그릇 모양이죠, 그릇. 그래서 밑에 그릇을 쓰고요. 그릇 명자. 그리고 위에는 뭘 쓰냐? 요걸 그냥 그대로 떠오세요. 이렇게. 떠오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을 나타내고요. 쟁반, 그 소반반. 그래서 이 부수는 그릇이며 아래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흙반 빨판이죠. 그건 그 거머리 같은 거 빨판이고, 이 골반 여러분들. 그리고 쟁반, 음반, 이제 음반이고 은반은 뭔지 아시죠? 김연아 선수 뭐 은반 위에 요정 뭐 이러는데 그런 얼음반, 은반, 반면, 소반 할 때 이렇게 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뽑을 발자. 뽑는다. 여러분들 뭘로 뽑으세요? 뭘로? 뭐 장도리로 뽑는다 하지 마시고 일단은 못은 장도리로 뽑지만 그런 기구가 없어봐요. 손으로 뽑죠. 손으로. 그럼 뭐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나타내는 게 많지만은 여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수가 보수예요. 손수가 보수입니다. 손으로 나타내고요. 발자는 이게 발인데 이거 잘 쓰셔야 돼요. 이렇게 써요. 발자가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약자인데 뭐 이렇게 이 버두자처럼 쓰는 건 약자고요. 그 이자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이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발이란 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뽑을 때 뭘로 뽑냐? 뭘 뽑는다. 뭐 무를 뽑든 뭐 채소를 뽑든 모수 뽑든 손으로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수가 부수고요. 발은 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발군, 기발, 해발은 몇 미터 뭐 그러죠? 선발, 뭐 선발대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뭐 이러죠. 36뭐 어쩌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역발산 기계세 들어보셨나요? 힘은 산을 뽑을 것 같대요. 얼마나 힘이 세. 저는 진짜 무 뽑기도 있는데 막 산을 뽑고 기운은 막 세상을 먹는데요. 역발산 기계세가 어디냐면 하우장사 아시죠? 하우장사가 그 자기가 막 핀치에 몰렸어요. 진짜 수세에 몰렸을 때 그 왕비를 앞에 두고 한 말이에요. 아 진짜 나는 지금 막 산은
산이 아니라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나의 기사는 이 세상을 덮을만 한데 지금 신이 안 따라줘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억울하다, 뭐 이렇게. 그게 뭐 패왕별이에 나오죠. 패왕별이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발자. 그때 발자, 꼽을 발자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발자가 왜 발로 읽히냐, 밑에 보세요. 털업 발자 보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게 이거죠. 그렇게 해서 발자를 읽힌다는 거. 그래서 이 쓰실 때 좀 주의하세요.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겠고요. 이 꼽을 발자는 또 후놈부터 나왔네요, 시험에. 후놈도 알아두시고요. 꼭 다음 보겠습니다. 꽃다울 방자. 방자가 이 모방자 알아두시면은 되게 유용한 게요. 대부분의 방자가 이거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어라, 방어로 읽어라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요, 꽃다울 방자도 그래요. 꽃답다. 꽃이 뭐죠? 식물. 식물은 붓으로 뭘 쓴다? 꽃화도 그렇지만 풀초, 그렇죠? 풀초를 붓으로 쓰고 방자는 뭘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꽃답다. 뭐가 꽃답냐?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뭐 싸이도 그렇고요. 어디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 가면 뭘 쓰죠? 어디에 쓰죠? 방명록에 쓰죠. 그때도 이 꽃다운 이름을 기록해라.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꽃다운 이름 좀 기록해 주세요. 제가 눈에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명록을 이렇게 방명록 해서 씁니다. 그렇게 하시면 꽃다울 방자다. 그리고 방년 18세 뭐 아시죠? 네. 이때가 좋았는데 방년 18세네. 지금은 그리고 방향제 아시죠? 방향제. 꽃향기 나는 게 많죠, 방향제. 그리고 유방백세. 이게 아름다운 이름은 100년이 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자에 이 모방자 아시면은 나머지 거 쉬우실 겁니다.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본뜰 방자, 본뜬다, 뭐 모방한다 이런 거는 주로 사람이 모방해요. 무슨 뭐 그런 동물이 모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뭐 색깔을 변하는 카멜레온 같이 그런 경우 있어도 뭐 똑같이 흉내내고, 뭐 개가 갑자기 뭐 뽑기로 뭐 이렇게 뭐 모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주로 뭐 담고 뭐 모방하고 이런 건 주로 사람이라서 사람인이 붓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방자는 요즘 노을 방자가 있어요. 노을 방자. 그렇게 해서 이게 본뜰 방자인데 모방 아시죠? 그리고 방사도 그렇고요. 이 사자가 닮을 사자인데 닮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뭐 베끼고 모방하고 담고 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붓수고요. 그래서 본뜰 방자도 이게 훈훈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모방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성대 묘사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대 묘사. 그러면 성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건 힘들고, 일반인 힘들겠죠? 성대 묘사를 그려요, 묘사. 정확히 알아두세요. 성대 묘사가 아니라 성대 묘사. 많이 틀리시는데요. 그 한자를 아시면 이런 건 안 틀리시겠죠. 뭐 휴게소도 보면은 휴게소 그래서 막 여의 쓰시는 분들 있어요. 휴게소 이렇게 쓰시는데 이것도 쉴 개자라고 어이가 있어요. 따로. 이 한자가 따로 있습니다. 개자. 그래서 한자를 아시면은 이렇게 국어도 틀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유용하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성대 묘사, 본뜰 방자, 본뜬다 이런 건 사람이 부수. 아시면 되고, 곁방자.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 곁에 뭐 배우자나 애인이나 뭐 친구가 있죠? 다 누구죠? 사람이죠? 인간? 사람? 이거고요. 여러분 곁에 서 있죠? 지금 뭐 누워 있나요? 뭐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방자는 제가 지웠네요. 이걸 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요 자체만으로도 곁방자로 쓰여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까지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곁방자 이렇게 쓰고요. 보시면 방청객 아시죠? 이렇게 방청객 아르바이트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안 해봤어요. 거의 아줌마들 많이 하죠, 방청객 아르바이트는. 그리고 방향무인. 옆에서 그냥 없는 사람 같이 행동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마음대로. 그리고 방관, 수수방관.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 개입도 안 하고. 뭐 너 알아서 해라. 니네 맘대로 했나? 그냥 보기만 한다. 그런 거죠. 좀 비겁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라방자. 나라방자는 이 모방자가 안 들어가요. 지우겠습니다. 나라방자는 뭐가 쓰이냐? 나라나 이런 고을,
그런 걸 나타낼 때는 뭐가 쓰인다고 했죠? 고을읍자, 그쵸? 고을읍자인데 고을읍자가 이런 부수로 쓰일 때는 제가 오른쪽에 쓴다고 말씀드렸나요? 그 우부방으로 이게 고을, 이 좌우 변도 있는데 여기는 우부방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이게 뭐냐? 좀 그 철집 같지 않나요? 그쵸? 그 울타리 같죠? 이제 이렇게 뭐 가시 같은 울타리.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이 경계가 다 있잖아요. 막 드리뭉실하면 다 뭐 영토 전쟁이 일어나겠죠. 다 확실히 이렇게 금을 거놓고 했는데 여기도 그 울타리가 그 나라 울타리예요. 나라의 경계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나라 방자. 이 고을읍이 부수고요. 이 울타리가 여기 넘어오지 마라. 이거 우리나라니까는 넘어오지 마.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본떴다는 거. 나라 방자. 그래서 인방, 인접한 나라겠죠. 그리고 연방, 맹방, 동맹국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방국. 우리나라는 뭐 터키 정도 되나요? 우방국? 만방. 네, 그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잔, 배자 보시겠습니다. 잔. 요새는 유리잔 많죠. 유리잔이 많은데 예전에 유리잔이 귀했고요. 잔은 주로 뭐를 깎아서 만들었을까요? 옛날 사람들. 그쵸? 나무, 만만한 게 나무잖아요. 만만한 게 나무라서 진짜 대게 나무 써서 대게 개자도 그때 나무 뭐 부수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잔도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나무 깎아서. 배자는 이게 불자인데 여기서는 배자로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부수라는 거. 그리고 배는 뭐 무슨 배, 대통령 배, 뭐뭐뭐뭐 배 할 때는 이 배자를 써요. 잔. 그래서 그런 트로피가 이렇게 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막 들고 하고 하는데 그 배자, 잔배자를 쓴다는 거. 고배를 마신다. 뭐 좋을 때 고배 마시나요? 그 뭐 어디 떨어지고 낙방했을 때 고배를 마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축배를 들자. 뭐 하죠? 축배. 건배도 짠 할 때. 이렇게 잔배자를 쓰고요. 잔배자는 이렇게 나오면 잔배 쓰실 수 있겠죠? 이 나무로 만들고 이 비가 배로 읽는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잔배. 그리고 북돋을 배, 북돋는다. 뭐를 북돋아준다. 북돋을 때 전에 제가 뭐 돋을 때는 손으로 돋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손에 그런 게 아니라 모를 주로 북돋아줘요. 이런 모를 손으로 말고 모를 땅을 북돋아주죠. 주로 뭐 흙 같은 거를 식물이 잘 자라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흙토가 부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배를 일으켜요. 배. 요 위에 보시면 곱배자 보이시죠? 그것도 오른쪽에 이게 쓰였죠. 이게 배자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 한자에 쓸 때는요. 부자로도 일으키는데 여기서는 배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돋는다. 뭘 북돋냐? 흙을 북돋는다. 흙을 북돋아서 좀 식물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서 흙이고요. 재배, 식물을 길러서 가꾼다. 그럴 때 배양, 배재. 그리고 이름에 배자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흥배, 무슨 뭐 상배 뭐 할 때 이 배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배자로 주로 이 배자 많이 쓰세요. 이름에. 이름자의 배자. 북돋는다. 북돋는다는 게 좋은 의미잖아요. 뭐 북돋아서 안 좋아지는 거 있나요? 그래서 배자가 그 이름에도 쓰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밀칠 배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밀치면 사람을 어떻게 밀쳐요? 밀친다 사람을. 밀치다가 배를 밀치나 배를? 그럼 배가 무슨 없죠?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막 야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손으로 밀치는데 그래서 손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밀쳐 손으로 밀친다. 손으로 밀치는데 배는 비랑 배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밀칠 배 부수는 당연히 제가 계속 막 오버하면 설명을 드렸죠. 손수가 부수고요. 배척 밀어서 쳐내는 거예요. 배출 방출하는 거죠. 밀어서 배구 주로 공을 밀어내잖아요. 공을 자꾸 막 받아들여서 공 스파이크만 막 받고 일어나요. 피구도 아니고 그쵸? 막 계속 밀쳐내서 쳐내고 그래서 배구고요. 그리고 배변, 배격,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은 뭐 못 오게 나 필요 없어. 배타적인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무리 배자를 보실 텐데요. 무리가 뭐냐? 예전에 그 수레가
뭐 혼자서 끄는 인력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군대 동원력.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비교 교자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비교 교자할 때 뭐 요즘은 그 남자들이 차를 서로 비교하는데 예전에 술해가지고 그 군대 동원력 같은 걸 비교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 수레가 좀 탱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게 쓰였어요. 그래서 그 한 무리가 타거든요, 수레에.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 수레. 아니 왜 수레가 무리예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 무리가 타고 이렇게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 그리고 배자는 요거 빗자를 그대로 쓰는데 위에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자, 무리 배자라는 거. 그리고 부수는 이게 무리겠죠? 네, 무리 배자 이렇게 쓰고요. 보시면요. 경배. 그러니까는 뭐 경배 찬양 이런 경배가 아니에요. 그 왕이 신하들을 부를 때, 아, 경배들은 뭐 하는가? 경배. 그 신하들 부를 때 그러고요. 선배 후배 할 때, 윗사람 아래 사람, 그쵸? 그때도 이 배자를 쓰고 연배, 불량배, 폭력배 할 때도 이 무리들이 있죠? 폭력배인데 뭐 한 명이 하는 경우는 없죠? 불량배도 여럿이서 하지, 한 명이, 야, 제 불량배 하면 그렇게, 한 명을 불량배라고 하나? 그러진 않죠? 여러 명이서. 무리 백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배는 끝나고 1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에 세 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배 3급이죠. 맛백자인데 맛백. 맛이 뭐냐? 맛이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맛이가 제 로드마을 만맹자 설명할 때 만맹자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마지가 뭐냐? 마지 장남이잖아요. 그쵸? 우리 마지 하면 우리 장남, 맏아들 뭐 이러잖아요. 장남인데 일단 그 마지는 뭐예요? 사람이죠. 아들이건 딸이건. 마지라고 전에는 그 물론 만맹자의 경우에는 아들 자자를 썼는데 아들 자도 원래 그 남녀 그 원래 공통이에요. 굳이 남자의 의미까지는 아닌데 여자 할 때도 자자 입자자 쓰잖아요. 여자. 그렇죠? 근데 뭐 여자라고 이게 뭐 중성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보면 백자인가요? 백자인데 맛이 뭐냐? 여기서 이걸 썼지만은 그 만맹자에서는 여기서 사람이다. 맛이 사람이다. 남자건 여자건 사람이야. 맛이는. 근데 백자니까 이 흰백자 썼어요. 그래서 이게 만백자. 그리고 저는 좀 쉽게 외우려고 이게 물론 사람이 부수고요.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제일 흰머리가 빨리 날까요? 뭐 물론 그 유전적인 차이도 있고 뭐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주로 나이든 맛이 주로 빨리 자라겠죠. 흰머리가 그 나이가 많을수록 금방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형제 중에 사람 중에 흰머리가 제일 많이 빨리 나올 사람은 맛이죠. 그래서 맛백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백부, 백모, 백형 이럴 때 백두는 이게 큰 아버지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백중지생. 진짜 겨루기가 힘든 그런 모양이죠. 백중지생.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번역할 번자. 번역한다. 이거는 제가 번자는 이렇게 읽어요. 이걸 음을 나타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번자가 뭐냐? 번자가 번역할 번자, 뭐 뒤집어질 번자예요 원래. 근데 이게 그 날비자를 쓰거든요. 오른쪽에 날비자 아시죠? 뭐 비행기나 비행할 때 이렇게 쓰는데 뭐 날개짓 할 때 뒤집어서 날개짓 하나요? 이렇게 보시면요, 날개가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뒤집어서 날개짓 하나요? 모르겠어요. 새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뒤집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날개짓 하나봐요. 그렇게 봤나봐요, 옛날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날개를 썼고요. 이게 번역할 번자, 뒤집어질 번자입니다. 그래서 번복, 번역도 그 외국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뒤집어서 번역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역도 이 번자를 쓰고요. 번복은 진짜 뒤집는 거고, 번안두. 원래 그 줄거리는 그대로 두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얼마 전에 무슨 뭐 삼국진이 수호진이 그런 거 많이 번안되는데 그때도 번자를 이 번자 쓴다는 거. 번역할 번자. 이 날개 빗자, 날개가 뒤집힌다. 뒤집어 난다. 그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부수는 물론 날비자입니다.
기차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번자 번역할 때 쓴다. 번역을 뭐 날개짓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뒤집힌다. 그 외국어가 한국어로 뒤집혀서 그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번거로울 번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막 번거롭게 한다. 누가 나를 번거롭게 해보세요. 막 진짜 열나죠 지금. 안 그래도 막 특히나 또 바쁜데 저거 뭐죠, 뭐 해줘, 그러면 이러면서 어떡하죠?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에 막 불이 나죠. 열이 나죠. 막 야, 자꾸 너 번거롭게 하려고 막 이러죠. 그래서 머리에 불이 난 겁니다. 머리에 불이 났어요. 번거롭다. 이렇게 씁니다. 머리에 불이 났고요. 이거 부수는 불 난 거죠. 불. 머리에 뭐 딴 게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너무 번거롭게 해요.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번거로울 번자 이렇게 쓰고요. 이 머리 혈자는 건 아시죠? 머리를 나타낸다.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그래서 번자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번거로울 번자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드디어 대미, 10강의 대미를 또 장식할 마지막 번자. 번성할 번입니다. 번성한다. 뭐가 번성하다. 아주 뭐 활기를 띠고 진짜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걸 번성하다고 그런 건데, 이것도 그 설명할 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외워라 그런 게 많은데, 일단 위에 그 민첩할 민자가 있잖아요. 제가 일단 그 한자 써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민첩할 민자가 뭔지 전에 설명드렸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여자가 손으로 민첩하게 빨리빨리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민첩할 민자인데, 머리 장식 중에 오를 단 거예요. 이 실을 달았습니다. 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좀 막 풍성하고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그걸 이제 그 좀 뜻이 변화돼서 번성하다 이렇게 변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좀 나라가 번성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실 같은 거 비단들이 많이 팔리겠죠. 그럼 비단을 만들려면은 그런 그 실을 많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민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놔야 팔리죠. 실도 없는데 팔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 같은 걸 민첩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런 게 그 번성함을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이게 번성할 번자. 이 부수는 실사고요. 아무래도 그 시장이 살아나야 그 번성하다는 거죠. 시장은 뭐 시장 경기 다 죽었는데 그 나라 번성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번영, 빈번하다 뭐 아시죠? 빈번한 거고, 번성, 번창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축하나 그렇게 할 때 얘기도 하고요. 번화가, 이런 그 우리나라 같은 뭐 신촌, 홍대, 그런 강남 뭐 이런데, 그런데 번화가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10강의 연구소에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래서 10강은 이제 이것을 마치고요. 다음 11강 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